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40대, 50대 중장년들의 고민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10번이 넘는, 정확하게 말하면 11번이 넘는 이네요. 이직과 전직 그리고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난 다음에 퇴사 후 창업, 그리고 현업에 다시 복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접하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진정으로 공감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 전직, 퇴사 후 창업, 직장 내 갈등 등의 많은 사례를 접했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직은 본래 있던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완전히 경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재 유통 분야의 영업관리, 마케팅 등의 직무를 가진 분이 커리어 컨설팅 부분으로 분야를 바꾼다면 이것은 전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이직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법에서 고용관계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 봅니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그야말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퇴사에는 자발적 퇴사와 아주 괴로운 공고사직이 있죠. 공고사직에는 또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등이 있겠지요.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받아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설사 직접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말하고 격려를 받아 조금이라도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고민 상담을 원하는 분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 역시 댓글을 달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적이고 컨피덴셜한 부분은 익명 또는 생략해서 댓글 주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좀 더 현실적인 상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직 고민 상담 중장년 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이 영상의 취지, 개요, 사례 공유, 고민 상담 등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직, 전직 또는 퇴사, 직장 내 갈등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리고 속이 쓰립니다. 흔히 말하는 위염이라 그러죠. 그리고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 못합니다. 저 역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영상의 제작 취지는 막연한 위로나 이론적인 격려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사연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감과 그리고 판단, 위로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의 제시가 목적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재직 중인 분의 직장 내 갈등, 이직 혹은 전직 준비 중이신 분, 공고사직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위의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기면 보통 친한 선배, 친구, 보통 후배한테 말 안 하죠. 체면이 있으니. 혹은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나 친구가 설사 같은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냥 막연한 위로 또는 팩트, 폭격을 받아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못 참고 뭐 직장생활 당연한 거지 라고 등등의 시기에. 그리고 이런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설사 고민이 해결된 후에도 자신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때 힘들다고 징징댈 때는 이제고 키키키, 또는 너 가는 데마다 왜 그래? 또는 당신은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해? 등등. 그냥 넋두리 정도 순간적인 위로가 될지언정 이런 분들과의 상담은 해결 방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유사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 상담이 제일 좋습니다. 해결에 도움을 받고 흑역사 남기지 않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이죠.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나의 흑역사도 남기지 않으니까요. 혹시 위에 이직, 전직, 퇴사, 직장 내 갈등이 너무 심해 정신과 전문의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30분 상담에 보험 처리를 해도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상담받고 나면 뻔한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5만원이나 썼는가 하는 후회 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서서 저희 니마와라 지원연구소에서는 이런 실패 혹은 성공 사례, 어디서 어렵게 극복해서 성공했으며 그렇게 성공했으면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 자랑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야 건강도 좋습니다. 할 말 다 하고, 그게 실패 사례든 성공 사례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비슷한 고민들에게 타산지석의 위로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패나 성공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전직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정리해둔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공채 취업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뛰어난 퍼포먼스로 여러 군데의 외국계 회사를 스카웃대에 옮겼습니다. 스카웃대에 옮기다 보니 항상 최연소 최고 연봉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조직 생활에 자신감을 얻어 직장인의 로망인 자기 사업에 30대 중반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컨설팅 회사를 6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발 금융위기 등의 세계적인 악재를 2번이나 맞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게 됩니다. 다시 귀국하여 6년의 공백을 극복하고 40대 초반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위에 맞지 않은 많은 나이로 인해 결국 몇 군데 회사를 더 전전하다가 4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들은 과거와는 달리 수준이 낮은 회사들이라 오너로부터 비상식적인 요구 등이 반복되면서 전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대략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한강 둔치에서 그리고 북한산 정상에서 지금 지면의 한계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내용만 실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 가면은 한강 둔치나 그리고 북한산 정상에서 며칠을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전직에 대해서.
반복되는 기존 분야에서 입사와 퇴사, 그것도 좀 더 나이가 들어 50대가 되면 그나마 더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결심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로 전직을 해야 할지 고심하였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직을 위한 경력 설계 강의도 몇 차례 들었지만 이론적인 메아리일 뿐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강의는 강사의 실질적인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강의가 가장 공감적인데 되게 잔뜩 이론적인 내용만 늘어놓거나 심지어 전혀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30대의 젊은 강사들이 그야말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쭉 이론적인 면만 늘어놓는 것이 태반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역량을 제가 보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너무 이론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죠.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하고 이분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한강 둔치와 북한산 정상에서. 이 명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무려 10군데가 넘는 회사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면접을 본 경험,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뛰어난 역량으로 관리상을 이치게 했다고 했죠. 관리자로서 사람을 채용한 경험, 그리고 해외에서 창업한 경험 등을 고려해 보니 자신의 강점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으로 어떤 내담자가 와도 공감이 가능하며 경험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양하고 기업 면접관으로서 오래 있었기에 입사 지원 서류 작성, 면접 준비 등 구직 스킬에 대해서는 군계일학의 능력이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본인이 결정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자기의 적성과도 일치하는 이런 분야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 끝에 직업 상담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 등을 준비하고 결국 입직에 성공, 현재 직업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전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마지막 회사, 비록 한 1년을 미만으로 다녔지만 그 회사에서 보통 우리가 회사 들어가고 초반 2, 3개월 들어보면 분위기 파악되죠. 더군다나 총괄 관리자로 있을 나이였고 이분도 역시 총괄 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 전체 돌아가는 방향, 오너의 마인드, 그래서 이거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고민 끝에 전직의 분야를 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삼아 자기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요즘 그 자기소개서나 기타 입사 관련 서류를 대필해주는 그런 기업형 회사들이 많이 있죠.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가로 등재해서 활동을 조금 하게 됩니다. 역시나 자기가 써준 그런 것들의 컨설팅 해준 그런 것들에 있는 자기소개서 등이 호평을 받게 되고 이분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소속한 동네에 요즘 각 그 구청이나 지자체 단위로 여러 가지 이런 취업 상담 강의 이런 것들의 어떤 활동을 지역 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보고 역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를 얻고 도움을 받아서 취업했다고 감사의 어떤 인사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만두기 전에 한 몇 달 정도를 최소한 몇 달 정도를 전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만두고 전직 준비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업에 쌓은 경험과 역량 그리고 본인의 적성 등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하는 분야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현업에 쌓은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갖춰진 역량 그리고 본인의 적성. 왜? 전직을 하고도 막 적성이 안 맞다 소리 나오면 안 되겠죠. 이제는 정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연봉의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그리고 연봉 이야기가 나서는 건데 일단 연봉은 전직을 선택할 때 좀 배제해야 됩니다. 네, 그냥 정년까지 재미있게 꾸준히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야 전직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전직이라 하면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사원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심지어 이분도 띠동갑보다 훨씬 더 어린 상사와 거의 조카뻘 되는 동료들과 근무를 한 경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계약직이나 일용직일 수도 있습니다. 전직관 분야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직업적인 면의 질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밌고 내 적성에도 맞고 정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찾는 게 전직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문기관, 중장년 일자리 센터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에서 경력 설계라는 제목 하에 막 강의하면서도 별로 직접적으로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적성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전직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전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다면 일단 지금 부담 없이 노트에 그냥 본인의 경험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특별한 양식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 이룬 성공 사례도 한번 자유롭게 메모해 보세요. 보통 성공 사례 메모할 때는 스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큰 4개 단락별로 각 단락에는 2-3문장 정도의 분량을 채워가지고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적성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적인 취미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조금 현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중장년 정도 되면은 굳이 그 중에 나의 메인 잡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런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즐겁고 행복했다.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이분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듣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직원들의 진로의 상담들 이런 경험 이런 일들이 메인 잡은 아니었으나 그런 일도 일의 일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오히려 메인 잡보다 훨씬 더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내 적성은 이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적성을 찾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구체적으로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그나마 덜 힘들었고 일하면서 즐겁다는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덜 힘들었고 가끔씩은 좋기도 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는 일들을 생각해서 역시 적어봅니다. 그러나 앞에 경험을 적고 그 다음에 성공 사례를 적고 그렇게 두 개를 적다 보면은 이런 것들, 이런 적성에 관계된 또 에피소드들이 떠오릅니다. 예. 자, 방금 직전 설명에서 본인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적성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어떤 분야에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하는 분들 혹은 나는 경험과 역량을 정리하고 적성을 찾는 방법 설명해 주셨지만 잘 모르겠다 한번 듣고 나서는 이런 분들은 본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사례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한 상담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댓글로 이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을 사례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서 답 댓글도 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보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상담을 원한다고 댓글을 남기고 사례를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 드렸는데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실시간을 유선으로 유료일지언정 비용을 내더라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거나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니마와라 취업연구소를 검색하시어 블로그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상담의 주제는 퇴사, 전직, 퇴사 후 창업, 직장 내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고민 상담과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한 상태로 상담을 신청하셨다가 설마 큰 기대를 안 하시고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다가 괜찮네,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는 경우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게 퇴사 후 창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생활 쭉 다니다가 이제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조직에서는 저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거침없이 초고속 승진 연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면 내가 사업을 해서 한번 크게 한번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30대 후반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별도 코너로 한번 준비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신 분들의 주제가 퇴사 후 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사례와 경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직, 전직, 퇴사, 직장 내 갈등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